반갑습니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유일한 구원자, 우주신 조진식입니다.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휠체어 타자님 고민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이 자주 놀러다니고 친구가 자취해서 집에도 가끔 놀러가는 둘이 잘 맞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얘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있을 때 가끔 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인들의 저에 대한 피드백이 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얘 남자친구 생겼을 때 소개시켜준다 해서 나갔는데 묘하게 걔 남자친구가 저를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초면인데 그따구로 저한테 대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남자친구 말리는 식으로 저 두고 둘이 뭐하냐 싶더라고요. 평소에도 친구가 저한테 불만을 저한테 티 안 내고 주변에 말한다는 건 대충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랑 쇼핑도 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돈 함부로 쓰지 말라느니 뭐라느니 이상한 말을 한다던가 그 친구한테만 말하던 제 비밀을 그 사람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든지 등등입니다. 정말 그 친구는 저한테는 불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뒷담화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이라 남이 무시는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배신감 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휠체어 타자님, 친구가 타인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뒷담을 한다면 내 이야기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인연 끊을 수 있도록 우주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해적질님 사연입니다. 결국 오늘도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6개월간 출장을 오늘 떠납니다. 짐도 쌌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미안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꽃다발이랑 순금 3돈 정도 해서 선물했습니다. 아내와 가볍게 맥주 마시고 아이들도 자고 TV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만 자자고 했는데 아내는 거실에서 못 본 드라마를 더 보고 잔다고 먼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몇 시간 뒤면 못 보는데 진하게 하고 싶다라고 돌직구를 던졌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 있을 땐 절대 안 합니다. 해적들님, 6개월을 얼굴 안 볼 상황인데 거절을 하다니 이런 건 아내분이 너무하다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아내분은 남편이 귀찮고 집에 없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돈만 잘 붙이시길 바라면서 중학생 애들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기 싫으시면 우주신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다음 분, 학자금은님 사연입니다. 여자 팀장이 왕따를 시킵니다. 제가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팀장이랑 싸워서 나간 직원 하나, 팀장 말만 듣고 그 직원 일 잘못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직원 일 처지가 되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사람 말을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걸. 직원 1이 퇴사 얼마 후에 직원 2와 불화가 시작돼서 타 부서의 직원 1때처럼 직원이 뒷담화하고 다니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행세합니다. 웃긴 건 직원 1, 2 둘 다 처음에는 팀장이랑 둘도 없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지만 1, 2년 후에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친절하고 착하고 의리 있는 줄 알았는데 1, 2년 지내보니 알겠더라고요. 본인이랑 다른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만 세상이 돌아간다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 취향 은근히 무시하고 대놓고 무시하진 않습니다. 반어법으로 무시해서 더 기분이 나쁩니다. 분명히 10번도 넘게 싫다고 얘기했던 걸 계속 해보라고 권유하고 영혼 없이 장난식으로 권유한 것 같긴 한데 30번 넘게 들으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지각 못하는데 파워이라서 오지랖도 엄청 심하고 오래 같이 일하다 보니까 사람 긁는 짜증나는 포인트가 쌓이는 게 느껴져서 대화를 안 하게 되다 보니 이번엔 제가 타겟팅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원 1 처지가 되어서 구석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옆에서 제가 정리한 물건 던지지를 않나 스트레스 쌓이는데 소장 때문에 반년 정도 더 버텨야 돼서 고통스럽습니다. 유치하게 또 피코하면서 타부서에 제 욕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참 한심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여자입니다. 교만해서 이미 자신이 높은 신의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옳고 너희는 모두 내 아래다. 내가 말하는 걸 너희가 무시해 내 자신의 생각을 무시한 자들에게 힘을 보여주려 합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 취급도 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권력으로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라 자리에 상당히 집착할 겁니다. 결혼도 님 말씀처럼 정상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의식해서 쇼윈도로 살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은님은 저 팀장을 정상인으로 가정하고 대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장애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맞춰서 주면 됩니다. 얘는 내가 이렇게 받아줘야 속이 풀리나 보다. 화가 안 나고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버티십니다. 또라이를 정상 취급하시면 힘들어집니다. 그냥 영혼 없는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역시 해주시면 됩니다. 아픈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릴 적 환경이 무척 안 좋았을 겁니다. 상처도 많았을 겁니다. 고치기도 힘든 병입니다. 이해하세요. 팀장님이 제정신 차리도록 우주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마술관님 사연입니다. 장모님께서 폭행을 당하여 중환자실 입원 중인데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장모님께서 혼자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한 번씩 오던 안면 있는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뇌출혈과 기타 타박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가해자는 목격자도 폭행했고 어젯밤 경찰서에서 아마 만취 상태라 조사가 힘들어 귀가시켰다고 하는 것 같고 경찰이 고소해라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가해자는 전혀 재산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폭행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또 고소해서 인사는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나이를 이렇게 먹고도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 보니 고소는 실익이 없고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전화 넘어 들리는 듯 합니다. 폭행으로 경찰 신고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게 맞지요?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경찰 신고 시 불이익이 혹시나 있나 궁금합니다. 예, 마술관님, 장모님이 중환자실 들어가실 정도면 폭행이 아니고 상해, 중상해, 못해도 폭행치사입니다. 더럽지만 가해자가 돈 없으면 민사로 피해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장모님은 병원에 계신다니 경찰에 고발하시고 어차피 형사합의금 같은 거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나 경찰,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이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강경, 초범이라고 강경하면은 잘해야 징역 1년 이하로 나옵니다. 변호사 사는 건 좋은데 상대가 돈 없는 형사사건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우주신을 믿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될 겁니다. 다음 분, 얌얌 뼈전님 사연입니다. 혼전 임신했는데 회사에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저는 33살 여자고요. 딱히 결혼 생각 없이 연애하면서 자유롭게 살 생각이었는데 연애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결혼 생각이 있었는지 좋아하는 눈치였고 저도 막막하면서도 기분이 은근히 좋아서 그냥 결혼해서 낳고 살기로 했습니다. 양가 가족분들도 제 혼전 임신에 대해서 오히려 반기시는 느낌이라 문제없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은 최대한 빨리 배부름 티나기 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회사입니다. 평소에도 누가 땡땡씨는 결혼 안 해. 선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애 낳으면 노산이야. 언제 결혼하고 언제 임신할래. 이런 소리 많이 들어서 결혼도 출산도 안 하겠다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모빠가 말해놨는데 혼전 임신 및 결혼 통보를 하려니 낯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결혼도 아니고 혼전 임신도 알려야 하니 참 부끄럽네요. 뭔가 행실이 조심성 없다는 느낌도 들고 제가 20대 초중반도 아니고 회사가 극남초라 팀 내에서도 저 빼고 다 남자라 말하기가 좀 더 껄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팀장 및 팀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덜 부끄럽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남냠 쩝쩝님, 어린 나이도 아니고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결혼이든 임신이든 축하할 일입니다. 결혼 발표 먼저 하시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임신 사실 알리시면 됩니다. 우주신의 이름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골드문님 사연입니다. 남편이 밥 먹고 먼저 일어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이 식사 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면 먼저 일어납니다. 저희 집은 4명이 밥을 먹어도 꼭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치웠는데요. 남편은 식사는 같이 시작하긴 하는데 먼저 먹으면 꼭 손을 씻고 오겠다거나 뭘 하겠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눈치를 보다가 나 들어갈게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 남아서 남은 식사를 합니다. 제가 먹는 속도가 느리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점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싫어서 요즘 조금 싸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은 불러서 같이 먹었는데 남편이 또 먼저 일어나니까 더 화가 납니다. 남편은 그러면 제가 빨리 먹으면 되지 않냐고 자기가 항상 기다려줘야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한데 속상한 기분이네요.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골드문님,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조금 천천히, 골드문님은 조금 빠르게 아니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지루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밥상에서 볼 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서로 부드럽게 합의하실 수 있도록 우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